똑같이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인데 왜 사나워 보일까? 왜 밋밋해 보일까? 왜 나이 들어 보이고 V라인이 아닌지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주목! 동안 얼굴의 V라인, 치아까지 꼭 맞는 이상적인 얼굴. 아름다운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 놀라운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얼굴에 드러난 특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바로 부자연스러운 안면 윤곽을 가진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안면 윤곽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장경민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면 윤곽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인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어려 보이길 원하거나 호감 가는 인상으로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V라인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얼굴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안면 윤곽술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안과 세련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눈과 코를 성형하거나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쁘다고 해도 그것이 위치하는 얼굴형이 부자연스러우면 동안이나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굴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생각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안면 윤곽술은 어떤 수술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안면 윤곽 수술은 얼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각턱 축소술, 광대뼈 축소술, 주걱턱 교정술, 무턱 교정술을 시행하는데요. 이 수술을 통하면 작고 갸름하며 균형이 잡힌 동안형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과 미적인 부분의 해결이 동시에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네, 얼굴의 컴플렉스를 안면 윤곽술로 개선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얼굴형이 변하는 수술인 만큼 하기 전에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본인에게 이상적인 얼굴형 또한 제각각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목구비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얼굴형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정면, 45도, 측면의 각도에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광대와 턱의 라인을 직접 찍어서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 얼굴의 결점을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개선 방향 또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얼굴의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생각한 후에 상담을 받는다면 더욱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얼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얼굴형의 문제를 알고 원하는 얼굴형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술 방법과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각턱과 광대뼈, 주걱턱과 무턱을 교정하려는 분들이 많고 수술은 개인의 상태에 맞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네, 안면 윤곽술의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턱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강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이 사각턱 교정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네, 상담을 통해 만난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넙대대한 얼굴에 사각턱이 심해서 화장을 할 때도 헤어스타일을 손질할 때도 늘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턱을 가려보고 다이어트도 하고 보톡스도 맞아봤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각턱 축소술로 V라인의 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각턱 교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사각턱 축소술은 입안을 절개하여 수술하고 사각턱의 형태에 따라서 하악 절제술 또는 외측 피질골 절제술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튀어나온 사각턱 부위가 돌출될 경우에는 하악턱 절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악각 부위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경우에는 구강 절제 후에 하악각을 원형 절제, 즉 돌려깎기를 하고 앞턱은 T절골술을 시행하여 턱선 전체를 교정합니다. 수술 후에는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 교근 축소, V라인 윤곽술, 턱지방 흡입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각턱 축소술 후에는 입안에 상처가 남기 때문에 2-3일간 유동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술 회복을 위해서 3일간은 압박붕대를 착용하며 그 후에는 간편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혹 수술 후에 아랫입술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1-2개월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드물게 턱관절 골절이나 심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외부 피부를 절개해서 골절된 부위를 고정하거나 지혈하여 치료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면 윤곽술 중에서 광대뼈 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이 튀어나온 광대뼈 때문에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인다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광대뼈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광대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은 기본이고 웃을 때 얼굴을 가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광대뼈 부분이 옆으로 평평하게 넓으면서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대 축소술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광대뼈를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광대는 앞광대 돌출과 역광대의 돌출로 나뉩니다. 대부분 앞광대는 광대뼈를 적당히 갈아내는 방식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역광대는 돌출된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앞광대의 연결 부위와 측두골의 연결 부위를 절단, 축소 또는 재위치하여 고정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안절개나 두피절개 등을 통해 광대뼈를 부분 절골하여 교정합니다. 여기에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대를 둘러싼 연부조직의 교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미용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걱턱 교정과 무턱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주걱턱 때문에 실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이 주걱턱 교정이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걱턱은 선천적으로 위턱의 성장이 부진하거나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데요. 미용적인 문제뿐 아니라 기능적인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걱턱은 주걱턱 교정술로 교정할 수 있고 이 수술에서는
치아의 교합 상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주걱턱 교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주걱턱은 단순히 하악골의 체부가 비우한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아래턱의 치열이 윗턱의 치열보다 전진해 있는 부정교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열만 앞으로 나온 경우에는 치열 자체가 전진된 정도를 파악하고 일부 치아를 발치해서 시상 절골한 후 턱을 후방 전진시켜서 교합을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주걱턱 교정술 이후에는 교합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치과적인 교정이 더해지면서 주걱턱 교정술의 치료 기간은 총 1,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광대나 사각턱, 주걱턱처럼 이 뼈가 돌출된 것과는 반대로 뼈가 들어가 무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좀 멍해 보이게 하는 이 무턱이 컴플렉스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무턱도 교정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얼굴에 비해서 턱이 지나치게 작거나 턱이 앞쪽으로 들어간 무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맹해 보여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턱 교정술로 원하는 형태의 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무턱 교정술로 턱을 당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턱이 후방으로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하악골을 시상면으로 절골하고 분할한 후에 앞으로 당겨서 교합을 맞춥니다. 반면 단순히 하악골 체부의 외소에 의해 형성된 무턱은 하악골 체부를 수평 절제하여 앞으로 당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과적인 교정을 병행합니다. 정상 교합인 경우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등으로 만든 보형물을 이용해서 해결하지만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병행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매드포어라는 인공뼈 보형물을 사용하여 하악 재건술을 시행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이목구비와 조화를 이루는 얼굴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면 윤곽 수술과 양악 수술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원장님, 저도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양악 수술의 비율이 높았지만 요즘에는 윤곽 수술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면 윤곽 수술이 양악 수술에 비해서 간단하면서 결과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면 비대칭과 같이 턱 기능의 문제가 있다면 얼굴의 외형만 바꿔주는 안면 윤곽 수술보다는 양악 수술을 택해야 합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비대칭과 같이 치열이나 교합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때 적합한 수술이 턱 교정, 즉 양악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서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각턱 때문에 고민인 남자입니다. 저도 안면 윤곽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가능하겠죠? 어떤가요? 네,
평면적인 얼굴에 광대뼈나 턱이 튀어나오면 둔하고 강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즘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 부드러운 분위기의 남성이 인기가 많고 많은 남성들 역시 자신의 피부와 외모를 가꾸는데요. 그들 중에는 자연스러운 얼굴선을 만들기 위해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분도 안면 윤곽 수술이 가능하고요. 다만 남자 안면 윤곽 수술은 비교적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다수의 경험이 있는지, 병원에 안전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인데요. 안면 윤곽 수술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볼이 처진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안면 윤곽 수술인 광대뼈 축소술을 받고 싶지만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볼 처짐이 걱정돼서 수술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대뼈와 피부의 박리가 적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박리뿐 아니라 수술 절개창 역시 작을수록 좋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아야 상처가 빨리 아물고 이러한 건강한 세포의 회복력이 처짐 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광대를 제거하고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상향으로 밀착시켜 단단히 고정하면 앞광대 부위의 볼륨감이 커져 동완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볼 처지는 것도 안면 윤곽술의 부작용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안면 윤곽술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과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만으로 턱을 V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턱을 깎는다면 턱 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코나 눈 등의 다른 얼굴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면 윤곽 수술만으로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성형 수술과의 조합을 통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성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울산 제니스 성형외과의 장경민 원장님을 모시고 안면 윤곽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면 윤곽 수술은 얼굴뼈를 움직여 본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수술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중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협진입니다. 성형수술은 마취로 인해 위험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할 병원에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용으로 접근하거나 기능적으로 접근하거나 일단 본인이 안면 윤곽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치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의료진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면 윤곽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최상의 이미지를 발산하기 위해 내면과 외면을 두루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